미디어들은 이 혁명의 대장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때까지 더 많은 분이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토론이 우리 언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모여왔던 미디어 영역의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저희가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도 사실은 안타깝고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들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여행도 많이 가고 합니다만은 언론은 전혀 회복의 기미를 못 보이고 있다. 자,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언론을 빨리 회복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얘기하겠는데, 저는 일단 그간의 학계의 논의들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언론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지금까지 없지 않았습니다.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면 언론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지금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학계의 논의가 상당 부분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론 개혁 논의라고 부른 부분이 이제 그것입니다. 언론의 문제가 언론이 위기를 겪는 문제가 아니라 언론 자체가 문제이고 언론의 위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언론을 어떤 식으로든 손을 내야 하고 규제해야 하고 바로 언론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언론인들의 어떤 말로는 책임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제약해야 한다는 바로 이런 논의들을 학계가 생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서 길게 한 얘기 아닌데, 그것이 학계의 논의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논의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바로 언론을 징벌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입법이라든가 또는 언론을 겁박하는 각종 행정 권력의 형태로 어떤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 이 언론 학계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냥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토론 중에 하나로 끝나고 있지 않는다. 살아가는 어떤 이 민주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이거는 이런 얘기, 자기들이 해온 얘기가, 학계에서 해온 얘기가 바로 이런 정치 권력의 언론 통제, 징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되면서 최근 들어서 논의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치 권력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개혁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 도대체 어떤 집단인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논의들을 들여다보면 제가 글에 썼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어떤 보수적 시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시민은 바로 특정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이 사회의 행동주의자들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식의 논의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분 은연중에 그냥 당연한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이거를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언론의 편향성 인식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언론이 정파적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양극화되어서 진보 보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자기들 하고 싶은 소위 말해서 내 편에 대해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고 상대 또 다른 언론은 또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바로 이런 식의 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막 이런 주장. 그 다음에 뭐 들어보셨겠지만 필터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인식의 틀에 딱 갖추어서 그 가도 갇힌 채로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만 계속 보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합니까? 저는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그 김순덕 제가 존경하는 김순덕 그 대기자님 지금 이제 고분님 컬럼니스트하고 이제 그 당신을 들어오고 하고 그 한겨레 신문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그 차이가 편향성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뭐든지 언론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이 또는 언론이라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 그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이 편향성이고 그것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것이 그래서 언론이 이제는 정말 쓸모없고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언론은 그냥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절대 어떤 이유로도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그 동료 언론학회의 그 선생님들하고 또 뭐 통계학을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그 전문가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미디어 언론의 영향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언론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렸을까?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있나? 또는 지나치게 진보 성향의 미디어들이 강화되고 있나? 이 조사를 그건 정말 실증적 데이터에 기초해서 그냥 분석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단적으로 현재 2024년 공영방송이 당면한 현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저널 그날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커다란 물줄기가 바뀐 결정적 하루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MC 기용을 두고서 제작진하고 경영진 간의 갈등이 불거졌죠. 지난 5월이었는데요. 제작진은 한간씨를 MC로 확정을 했다. 그리고 녹화를 진행하기 직전에 본부장이 조수빈 아나운서를 진행자로 쓰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수빈 아나운서는 KBS 아나운서 출신이죠. KBS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작진 쪽에서 현업 제작진 쪽에서 이른바 낙하산 MC다라고 하면서 한가인 MC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언론노조, KBS 본부 그리고 현업 제작 PD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켓팅까지 했습니다.
제작진은 경영진이 낙하산 MC를 내려보냈다라고 하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실력 행사 들어갔습니다. KBS TV 협회 이 대목에서 주의하고 들으셔야 되는 것이 최근에 보면 방송 3법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데 현업단체가 6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보면은 TV협회, 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KBS TV협회와 언론노조, KBS 본부 등은 피켓팅을 하면서 낙하산 MC를 내려보낸 제작본부장 물러나라 이렇게 피켓팅 시위를 했습니다. 조수빈 아나운서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 출신이다. 현 백선엽 장군 기념 사업회 이사다. 그리고 채널 A와 TV조선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해서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거부를 했어요. 거대 공영방송사가 진행자 한 명을 두고서 내부에서 말하자면 전쟁이 벌어졌다고 할수있는데 조수빈이냐 한가인이냐 이 논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념적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 절차적 문제 한번 보죠. 방송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방송사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제작진이 먼저 후보를 선정을 하면은 간부하고 상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게 되죠.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도 MBC에 있을 때 여러 사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 간부들이 또 추천하는 사람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인 점수를 매겨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전을 그날의 전후 사정을 보면은 제작진은 한가인 씨로 이미 결정을 했고 또 간부들한테 보고를 했지만 최종 결정이 되기도 전에 녹화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받은 인상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 주체 당사자가 현업 제작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왜냐하면은 이 현업 제작진들이 주장하는 것은 간부들한테 올렸는데 위에서 조수빈으로 다시 내려보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나중에 그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확정되기도 전에 현업 제작진이 먼저 한가인 씨로 확정을 지었고, 그러니까 결정 주체가 제작진이고 오히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고 위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라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저는 똑같이 언론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한테 신문기사, 방송기사를 다 모아가지고서 한번 일정 기간 동안에 분석하고 한번 비판해보고 문제점을 제기해봐라 이런 과제를 늘 줍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제가 뭘 얘기하냐면 신문사, 방송사, 언론사들 간에 논조의 차이가 있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대신 무엇을 비난해야 되느냐? 언론이 꼭 해야 할 부분을 빠뜨리고 언론의 취재 원칙 그리고 언론의 공정성, 정확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비난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거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큰 학교 중에 하나가 제가 발전에 적어놨지만 영끌로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 산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언론에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었죠.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일경제 기사 5월 14일인가 제가 보니까 모 연구원에서도 발표한 걸 보니까 10대 영끌로 아파트를 산 젊은이들은 3. 몇 %라고 합니다. 3.8%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상은 영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그런 몇 가지 한두 정도를 돌아가지고 그걸로 마치 전체인 것처럼 현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어떻습니까?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사, 거기에 물론 방송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노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이진숙 그 대표님 말씀대로 바로 그 정말 그 방송인들 본연의 그 어떤 방송 저널리스트 그 전업 그 방송 저널리스트 이들이 그 주도하는 그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그 대안이 마치 유튜브 개인 채널이다, 인터넷 미디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전혀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답은 결국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그 어떤 그 물론 좀 변화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레거시 그 어떤 언론, 레거시 그 저널리즘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 그게 출발점이고 결국은 거기로 귀결 된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그 유튜브 개인 채널 엄청 인기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10만 명만 돼도 굉장히 괜찮고 경제적으로 100만 명쯤 되면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그게 과연 진짜 저널리즘이냐? 저는 그런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개인들이 하는 이를테면 유튜브 채널 저널리즘은 유사 저널리즘이다. 또는 저는 그걸 커멘터리 저널리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의 그 언론사에서 속된 말로 박박 껴가지고 현장에서 막말로 뻗치기를 며칠씩 해가면서 얻어낸 그 작은 사실들 엄청나게 수고가 들어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랜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취재해서 생성한 그 의견들을 가져다가 돈 안 들이고 긁어다가 거기다 몇 마디 코멘트 딱 더해가지고 또는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대중들한테 전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저널리즘의 소위 변종입니다. 그게 뭐를 하고 있냐면 기존의 언론으로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소위 수익을 빼먹는 역할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 그 언론의 경제적 토대를 허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완전히 그쪽 영역에 대해서는 누구도 마치 그쪽 영역도 표현의 어떤 자유를 지켜야 할 영역인 것을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제적으로 언론이 생산한 것들을 마구 가져다가 쓰면서 언론의 경제적 토대를 허물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불을 누르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 만약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하고자 한다면 현장 취재 나가야 됩니다. 그 말은 취재 기재 두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는 3프로 TV 처음에 그냥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전문가 불러서 하다가 이제 제대로 좀 꼴을 갖추려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이제 기자 뽑고 PD 뽑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팩트를 소위 제대로 된 뉴스를 정보를 생산한다는 것은 결국 기자를 뽑아야 하고 그다음에 그 기자들이 그래서 쓴 기사가 제대로 쓴 겁니까? 누군가 읽고 데스킹 해야 됩니다. 데스크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대로 하자 하면은 어떻게 주식만 다룹니까?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경제 동향 쭉쭉쭉 다루다 보면 경제부, 산업부, 정치하고 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상 이런 식으로 분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로 지금 대란이 인기를 끌고 있고 대안인 것처럼 얘기되는 그런 류의 미디어들이 정말 제대로 된 팩트, 제대로 된 의견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한다면 그거는 기존의 언론의